안녕하세요. 10분의 책 한 권을 풀어주는 수학쌤 이학주입니다. 오늘은 이제 멘탈의 연금술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제 이젠 일부 좀 풀어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선 질문 먼저 시작하고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질문은요. 나의 트라우마와 그 트라우마를 이긴 전략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우선 이 키워드와 요약본을 살펴보면요. 어제 이제 살펴봤던 부분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제 평탄한 일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평탄한 일, 참 좋아하는 말들이죠. 그냥 할 만한 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이룰 수 있는 일, 참 좋아하는 말인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사람을 약하게 하고 우하향하게 하고 점점 가난하게 하고 문제 회피를 하게 하고 부정적 에너지를 갖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좁고 험한 길, 참 가기 싫은 말이죠. 가기 싫은 길이죠. 사람을 강하게 하고 우상향하게 하고 점점 부자가 되게 하고 문제를 정면 돌파하게 하고 긍정 에너지로 채워준다라는 부분이죠. 사람은 나는 이만큼만 할 거야 라고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현상 유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사람은 우하향을 하든가 아니면 우상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전적으로 나만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좁고 험한 길, 우상향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문제를 제압하고 빈자는 문제에 제압당한다.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즉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문제에 제압당해서 다른 일도 못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이 작은 것이다. 내내 같은 말인데요. 제가 이제 공부방에서 아이들한테 문제가 어렵다고 징징거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너의 실력이 약한 거란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너의 실력을 키우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좀 어떻게 보면 팩폭이죠. 팩폭을 많이 주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게 뭐 사실을 얘기한 건데요. 내 능력이 크다면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릇을 키우라 같은 의미죠. 내 그릇 키우기 방법, 당면한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습관을 들이고요. 임무, 어떤 작든 크든 간에 임무가 주어지면 내가 선택을 하면 완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문제의 해법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되고요. 나의 문제가 크면 내 그릇도 결국은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런 부분들이 선순환이 되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내 능력은 커지면서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럼 더 큰 문제가 오면 또 해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가 당신의 그릇을 키워라 라는 부분인데요. 앞에 부분과 같이 연결되는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실패와 문제를 다루는 자가 성공한다.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실패, 즉 문제가 많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당장의 문제는 몇 개씩은 다 달고 있지 않나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루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내 똑같은 의미로 얘기하지만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은 문제에 제압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아닌 내가 성장하기 위한 기회를 삼는다면 결코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다룰 때는 문제로 보지 말고 이 문제는 나를 성공시키기 위한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에 나서라. 정면 돌파라는 얘기죠. 시간 끌지 말고 바로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망설임과 자기 연민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라는 부분이죠. 지나본 과거를 돌이켜보시면 다 그렇지 않나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이걸 할까 말까 생각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망설이고 자기 연민에 빠질 시간에 오히려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잊지 마시고 바로 그냥 해결해 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그 사람에게 나의 권리도 맡기는 것이다. 굉장히 저희 뒤통수를 치는 말인데요. 내가 누군가한테 기대고 누군가한테 의지하는 순간 나는 그 사람한테 나의 권리도 같이 맡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맡길 필요가 없고 내가 할 만한 일도 맡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진짜 불가능한 일은 도움을 요청해야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내가 직접 스스로 하는
습관을 꼭 들이도록 하세요. 통제 불가능한 문제는 미소를 유지하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다 보면 통제 불가능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 교통사고라든가, 뭐 내가 잘했지만 교통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또는 뭐 천재지변으로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미소로 유지하라는 얘기죠. 문제 발생 시 생각할 점 다 6가지를 얘기해 주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부분을 생각하면 굉장히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꿀팁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요, 이 문제의 장점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가 나의 어떤 부족한 점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다시 이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 나는 어떤 각오가 되어 있는가 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되면 안 되죠. 문제가. 해법을 가진 사람 누구인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 주위에 거인들이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떤 시행착오를 덜 겪고 또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두 분의 어떤 멘토들이 계시죠. 어떤 해법이 최선인가 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이게 맞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걸 적용하지 마시고 어떤 해법이 좋을까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세요.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포인트는 즐거운 마음이에요.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무겁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일을 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권리를 가진 마인드로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죠. 이 일은 나밖에 할 수 없다. 굉장히 좋은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나오는 부분이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어떤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변화를 시도할 때이다 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책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두 번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두 번 이상 반복된다면 이 부분에서 꼭 변화를 시도했다라는 어떤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삶은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를 가르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 생긴다는 걸 벌로 생각하지 마세요. 벌이 아니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기회이고 교육이다. 가르침이다 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고요. 즉 문제란 무엇이 부족한지 모색하라는 시그널이다 라고 문제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주고 계세요. 불가능에 접근하는 사람은 경쟁자가 없다. 우리가 블루오션, 레드오션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레드오션 중에도 불가능에 접근할 수가 있고요. 블루오션 중에도 접근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크고 넓은 문에는 경쟁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좁고 험한 길에는 경쟁자가 별로 없겠죠. 아예 없진 않더라도요.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시고 내가 힘든 길을 일부러 선택하는, 불편한 일을 일부러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게 결국은 나의 성장과 더 큰 달콤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잊지 마세요. 삶은 만만하지 않다. 유일한 성공 전략은 당신이 점점 강해지는 것뿐이다 라고 팩트를 얘기해 주세요. 또 앞에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이 작은 거라고 했죠. 그런 부분과 연결해서 내 능력을 어떻게 하면 기를 것인가를 항상 연구하시고 실천하세요. 강해지려면 외부의 타격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게 편안한 삶 자체가 우리가 로또가 1등 돼서 편안하게 놀러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란 누구나 성장하고픈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나를 채찍질하기엔 너무 일반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타격이 있을 때 내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문제나 요구사항이 있을 때 기분 나쁘거나 짜증내지 마시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은 결코 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말은 이제 링컨이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적용하는 부분들인데요. 그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때, 판단했을 때, 저 이제 알보시고란 4가지 원칙을 적용하는데요.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보고, 고쳐주고 이 4가지를 적용을 하는데 충분히 그 나이대에 맞게끔 아이들이 힘을 쓸 수 있고 또 머리를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굳이 내가 그걸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해줄 필요가 없고 해주지 않고 스스로 할
할 수 있게끔 해줬을 때 그 아이들도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만족감과 더불어서 아빠와 엄마를 도와줄 수 있다는 어떤 자기의 존재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엄청난 만족감과 기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기쁨을 뺏지 마세요. 결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가져야 될 기쁨과 만족감을 굳이 부모가 내가 도와준다는 어떤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뺏는 것은 절대 잘못된 거고, 그 아이를 어떻게 보면 망치는 길로 이끄는 거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 우리에게 준 시련은 축복과 선물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문제에 대한 어떤 개념 위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해 주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만족보다는 도전을,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포기보다는 극복을, 안전보다는 모험을 선택하는 것이 100배는 쉽다는 부분이죠. 전날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현상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했어요. 우하향을 하든 우상향을 해야 되는데, 우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고, 극복을 해야 되는 거고, 모험을 선택하는 게 우리가 우상향할 수 있는, 즉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면 가슴 뛰는 일이 생긴다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끝까지 했을 때, 그 일을 마쳤을 때의 어떤 기쁨과 나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 이런 부분들이 바로 가슴 뛰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새로운 어려움은 발전, 성장의 계기이다. 쌍수를 들고 환영하라. 내내 문제에 대한 어떤 마인드 컨트롤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마인드로 문제를 대하시면 그 문제를 본인이 스스로 최대한 잘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충만한 삶을 자신에게 선물하라. 죽음을 기억하면 충만해질 것이다. 우리는 사는 날에 대한 어떤 개념은 갖고 있지만 죽음에 대한 개념은 사실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든 아무리 건강하든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을 기억한다는 건 뭐냐면,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나와 함께 있는 사람과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즉, 이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내 삶이 충만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극복해내는 힘든 상황은 앞으로 다시는 당신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강해졌기에. 달라이라마가 이제 이 저자한테 해준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를 곰곰이 곱씹어 보면요, 내가 지금 이 힘든 문제를 극복을 했어요. 그러면 이 힘든 상황은 나중에도 과연 나한테 또 힘든 상황일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내 능력과 어떤 성장의 단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코 나한테는 힘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물론 이제 더 큰 문제가 오겠죠. 그렇지만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문제는 나한테는 더 이상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내가 강해졌기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멘탈의 연금술 풀어드렸고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메시지를, 깨달은 점을 하나를 찾자면, 누구나 살다 보면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슬픈 일, 짜증나는 일, 어려운 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남녀노소 때마다 닥치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마인드로 접근할 것이며 대할 것이냐, 이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오면 아싸 대박!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성장하기 위한 어떤 계기구나, 기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닌 나밖에 할 수 없는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하기로 마음을 먹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한 어떤 훈련이에요. 사실은 이런 때때로 오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훈련을 꼭 하셔서 하루하루 풍성하고 충만한 삶 사시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